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햇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햇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햇님께서 오늘 이렇게 네. 참여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반갑고요.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어떨까요? 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죠? 아, 좋습니다. 저희 또 귀신 사랑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우선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 저희 방송에 그 네. 구호가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네. 그래서 제가 렛츠가를 하면 안녕하세요, 햇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갈게요. 렛츠가. 안녕하세요, 햇님입니다. 햇님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살면서 겪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렸을 때 고향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겨울방학 때였어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이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눈이 억수로 오던 날이었었어요, 그날이. 근데 친구 중에 아버님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돼지나 소가 아니라 식용 개를 사육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셨어가지고 그 친구가 살던 집 바로 뒤쪽에 사육장이 있었어서 종종 놀러가면 개 짖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날 친구가 아버님이 집을 비우신다고 집에 혼자 있게 된다고 무섭다고 같이 하루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사는 외할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그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늦게까지 놀다가 잠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집 뒤에 사육장에 개들이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잠에서 깨가지고 자던 친구를 깨워서 밖에 걔들 왜 저래?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밤 이 시간이 되면 저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도 모른대요. 그래서 나가보자. 짖는 이유가 있겠지. 그랬더니 친구가 아버님이 항상 나가지 말라 그래서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나가보겠다 이러고 나갔어요. 나가서 대문을 열어봤는데 쌓인 눈에 바로 대문 앞까지 발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발자국이 이상한 게 산에서부터 이렇게 발자국이 나 있는데 대문 앞까지 왔던 발자국은 있는데 어디로 간 발자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 솟은 게 아니면 대문 앞까지 왔다가 다른 곳으로 간 발자국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자국이 대문 앞에서 뚝 끊긴 거예요. 이게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저도. 그래서 친구한테 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무섭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집에 이제 사육장에서 키우는 식용 개 말고 개가 키우는 이제 애완견이 한 마리가 마당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개를 안고 저 혼자 그 발자국을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발자국을 따라가 봤더니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덤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중에 하나가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왜 저러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무덤에서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다음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상황은 제 플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완전히 굳은 거죠. 그렇게 한 10초 남짓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밤이잖아요. 새벽 2시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산이에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더 무섭죠. 뛰고 있다가 제 발목에 뭐가 딱 제 발목을 잡는 그 느낌이 들고 제가 딱 넘어졌을 때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이걸 겪은 게 꿈인지 아니면 실제 겪은 건지 저도 지금까지 좀 긴가민가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 제 친구가 저를 깨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간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으니 얘도 이제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고 저를 따라와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쓰러져 있었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고 갔었던 그 개 있죠. 그 개가 막 엄청 짖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깨워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 눈발에 되게 장시간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청 심하게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 누웠는데 걔네 아버님이 걱정돼서 저희 집에 한번 찾아와 보신 거죠. 근데 아버님이 혹시 너 새벽에 나가봤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다 이랬더니 저한테 그럼 혹시 봤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요? 이랬더니 그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서울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오는데 그 네. 이사하기 직전에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무덤은 실제로 있었던 곳이었고요. 제가 그 이후에 한 번 더 찾아가 보기까지 했었어요. 예. 그 무덤은 실제 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예전 어르신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고 시체를 묻을 때 그 관에다가 그 사람이 쓰던 반지라던가 시계라던가 그리고 노잣돈 하라고 이렇게 관에다가 돈 같은 걸 넣어놓고 묻는 그런 게 있었다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 무덤 4개에 땅 주인 있죠. 그게 조상을 모시는 무덤이었는데 그 땅 주인이 그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갑부였대요. 근데 이제 어떤 도굴꾼이 거기를 도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노잣돈이랑 그 사람들의 귀금속을 다 훔친 다음 그 시체까지 훔쳤대요. 그래서 그 시체까지 훔치고 제가 말하는 그 땅 주인 있죠, 갑부. 그 사람을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신 납치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너의 조상 시신 돌려받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범인이 의문사를 냈대요. 죽었대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시체는 수거가 됐는데 그 시체에서 발견된 뭐 기금속이라든가 돈 같은 거는 그런 건 이제 결국 회수가 안 됐겠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살던 집이 제 친구가 살던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이제 폐가가 됐었는데 제 친구의 아버님이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아. 근데 원래 그 위치가 이제 시체를 숨겨놓고 그 도굴꾼이 살던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겪은 첫 번째 이야기고요. 아니, 이런 사례를 처음 들어보네요. 시신을 납치해가지고 협박을 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저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네. 그래서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이 얘기가 좀 유명하대요. 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얼마 있다가 그 집에서 이사를 갔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제 두 번째 네. 이야기 갈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겪은 일이에요. 21살 때 예. 겪은 일이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영장이 날라오고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이것저것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던 곳에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곳이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알바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정든 매장이죠. 3년 동안 일을 한 가게니까. 거기가 오락실이었어요. 막 스티커 사진이라든가 리듬게임이라든가 코인 노래방 이런 게 있는 오락실이었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도 다 친하고 거기에 리듬게임을 하는 매니아들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아. 그런 매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도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야유회를 한번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놀고 오자는 생각에 직원 3명, 이제 손님 6명 해서 이렇게 9명에서 강릉으로 여행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 손님 중에 A라는 형이 있어요. 그 형 차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이 탔거든요. 남자 셋, 여자 둘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손님 B형 차에 4명,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탄 거죠. 휴게소에 들리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휴게소에 들러서 우동이랑 떡볶이랑 이제 막 끼니를 때우고 다시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을 각자 다녀오고 담배 피울 사람들은 각자 담배 피우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A형 차에 타고 있었잖아요. B형 차에 저랑 같이 탔었던 여자애가 탑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저기 타지? 아 그냥 저기 타려나 보다. 이제 저 차에 5명이 타고 우리 차에 4명이 타겠네? 이 생각을 하고 전 제 차에 탑승을 했죠. 그리고 예. 이제 B형 차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A형이 차에 타서 그 여자애는 왜 안 와? 이러는데
형, 걔 B형차에 타던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형차에 타고 갔으니까. 예. 근데 그 A형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형, 우리 차에 타고 있던 걔 B형차에 타가지고 지금 출발했다 앞에서. 그랬더니 그럼 지금 우리 차에 타 있는 게 4명이니까 그럼 다 온 거네? 하고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0분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희 차에 타고 있었던, 차를 바꿔 탄 줄 알고 있었던 그 여자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 A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장난치지 말고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랬더니 걔가 아직 휴게소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휴게소에서 10분 넘게 찾고 있었는데 다들 어디 갔냐고 빨리 나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수석에 타 있었거든요. 근데 A형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게 뭐임? 약간 이런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야, 너 아까 전에 B형 차에 탔잖아 이랬더니 걔가 뭔 소리냐고 자기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차가 없어가지고 자기 계속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냥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검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시력 검사대에 있는 게 다 보여가지고 2.0이 나왔거든요, 시력이. 저 진짜 눈이 좋아요. 근데 분명히 옷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모든 게 그 여자애였어요. 근데 그 여자애는 분명 B형 차에 탔는데 근데 아직 휴게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짜증나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데 그 B형 있죠, 앞에 먼저 출발한 형. 네. 그 형이 이제 저희 차에 타고 있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야, 왜 운전하고 있는 형 통화 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차에 그 여자애 타지 않았어요? 이랬더니 안 탔대요. 그래서 형, 우리 차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랬더니 그 형이 차를 돌린다고? 왜 돌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형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형이 저한테 전화를 했던 이유가 그 차에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잠깐 차를 빼놓고 잠깐 멈춰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걔네 차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지금 차를 바꿔 탄 줄 알았던 그 휴게소에 있는 그 여자애를 그냥 C라고 할게요. B형 차에 타고 있던 어떤 여자애가 그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가위에 눌렸대요. 근데 자기 옆에 그 C라는 여자애가 타 있고 그 C라는 여자애가 자기가 가위가 눌려서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데 무릎을 걸터앉고 자기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애한테 계속 목을 졸리면서 있는데 이제 그 여자애가 귀신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냐면은 그 목을 졸리면서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목을 조르던 존재가 사람이 그 동공이라 그러죠. 그 네. 눈이 까만 부분, 그 부분이 꼭 눈에 점을 하나 매직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완전 조그맸대요. 동공이. 그러니까 사람 눈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눈이 엄청 조그맸대요, 그 동공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음에 또 후일담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했었던 그 C라는 애 있잖아요. 네. 그 C라는 애가 제가 군대를 가고 나서 제가 3년 동안 일했었던 가게니까 제가 그 가게에서 하던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권한도 되게 높았고. 근데 이제 저를 대신할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직원이 당장이 없으니까 그 C라는 친구가 한동안 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알바를. 근데 그 일을 할 때에도 그 주변, 가게 주변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엄청 많이 들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들렸었대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가게 오는 손님들도 가게를 찾다가 이 C를 발견해서 불렀는데 그냥 뒤 돌아보고 다시 가던 길 가거나 아니면은 어느 날 C가 가게 주변에서 보였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아서 그냥 지나쳤는데 알고 보니까 걔는 그때 그 시간에 없었었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겼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 가게에 저를 대신할 직원이 뽑혔을 때 바로 도망가듯 그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네. 조금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귀신이 예를 들어서 그 여성분을 따라다니는 귀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보면 네. 그 여성분의 모습을 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C라는 친구한테 진짜 실제로 들은 건데 네. 그 C라는 친구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대요. 네. 나랑 똑같이 생긴 귀신, 주변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귀신 이런 식으로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대요. 그리고 저도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이거랑 비슷한 사연이 되게 많아요. 이거랑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되게 무서워하던 와중에 그 사연을 남긴 사람들한테 막 연락처도 보내고 댓글도 달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막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데요. 특정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대신할 직원이 뽑혔을 때 일을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을 이제 많이 안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은 게 뭐냐면 학교 같은 데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 너 아까 저쪽에서 봤는데 너 왜 여기 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사연들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건까지는 귀신을 안 믿었거든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이 1년의 두 사건까지는 제가 귀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네.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꿈이었나 아니면 내가 겪은 얘기인가 그게 지금 생각해도 뭔 상황이었지 싶었고 그리고 이 사건도 사실상 제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그 현장에 있었었고 B형차에 타는 그 C를 잠깐 못 겪었던 것 뿐이지 그냥 제 입장에서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믿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죠. 왜냐면 그러네. 저는 이공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별로 귀신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군대에 가서 겪은 두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 이거 귀신 있구나 이거 100%다 이거 귀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이 귀신이라는 게 진짜 무조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군대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예.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가 다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예요. 네네네.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훈련소에서 겪었었던 일인데 훈련소에 처음 가면은 여성분들은 되게 이해를 많이 못 하시겠는데 남성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병들이 약간 또라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여기서 귀신 보는 사람? 이런 질문이 있었었어요. 훈련소에서. 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몇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든 애들을 조교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 조교님은 뭐지? 이랬는데 그 조교님이 엄청나게 말이 없으신 분이었었거든요. 되게 말이 없으신 분이었었는데 그 초소에 야간 경계 훈련 들어가잖아요. 네. 그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거 알죠? 그거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 귀신 본다는 애들을 데리고 갔었던 그 조교님 있죠. 그 조교님이랑 저랑 같은 초소인 거예요. 예.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되게 재밌는 조교님들이랑 근무를 들어가면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진짜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 3주 동안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말을 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초소에 들어갔는데 훈련병 2명, 조교 1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조교님이 말을 하는 걸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야, 이거 우리 잘 근무 서고 있는지 당직실에서 계속 순찰 도니까 암구어 똑바로 하고 그리고 잡담하지 말고 각자 사주 경계해라 이런 식으로 딱 짧고 명료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사주 경계하면서 이제 근무를 서고 있었죠. 근데 제 시야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었죠, 물론.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운 대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러면 보통은 이제 손을 들고 암구어 예를 들어서 돌비 이러면은 공포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러는데 그냥 무시하고 제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랬는데 계속 제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이지? 이럴 땐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교님이 야 그냥 가만히 있어 아는 척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 존재는 지금도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조교님이 그 걸어오고 있는 존재 쪽으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조교님이 들고 있던 총 있죠. 그 총구로 그 존재의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관통을 한 거죠. 그 총구가 그 머리를. 그러면서 이제 안개처럼 그 존재가 사라졌어요. 제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이 사연은 그냥 제가 귀신을 본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조교가 실제로 귀신을 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훈련소에서 막 또라이 판별하는 뭐 그런 질문 같은 것들에서 귀신 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손든 애들을 데려갔었던 게 그 조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조교가 이제 그 훈련병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얘가 진짜 귀신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걸 판별하는 병사였더라고요. 그 훈련소에서는 되게 유명한 조교님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귀신이라고 할게요. 그냥 지금부터는 그 네. 존재를. 그 귀신의 머리를 그냥 총구로 딱 스쳤더니 그 귀신이 없어졌어요. 그러고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조교님이 다시 저희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랑 훈련병 한 명은 할 말을 잃은 거죠. 이게 뭐지?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야 너희들 처음 보지? 저런 거 혹시 원래 보던 사람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봅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혹시라도 군생활 하면서 저런 거 보게 되면 아는 척하지 마라. 군대에 저런 거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이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내가 군복무하고 있는 이 훈련소에서 지금 오늘 슬픈 얘기 얘기하지 마라. 시끄러워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 아니 왜냐면은 저랑 같은 훈련장은 정말 당황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일상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세계다, 진짜. 그러니까 완전 저랑은 다른 세계잖아요. 저랑은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그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조교님이랑 눈도 못 마주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아 귀신 있네. 아 이거 귀신 있다. 이거 내가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데 아 이거 귀신 있다. 이 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귀신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조교님의 말대로 그 조교님이 근데 이런 거 많다. 이런 거 또 보게 되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들려줄 이 마지막 이야기도 이제 군대에서 겪은 얘기예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그럼 시작을 할게요. 제가 군 생활 중에 다들 아시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그 연평도에 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섬을 관할하던 부대가 없었나 봐요. 근데 그 섬을 관할하던 부대가 저희 부대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근처의 섬들이 여름이 되면은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척들이 실제로 수영을 해서 많이 넘어오는 시기래요. 그래서 제가 일병을 달았었던 여름에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그 연평도 근처에 있는 섬으로. 제가 어떤 섬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거기 작전 지역이니까. 네. 그래서 여름에 파견을 나가서 경계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실제로 저희 중대가 그 해에 처음으로 경계 근무를 서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무를 설 위치라던가 저희가 지낼 텐트 이런 게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네. 진짜. 그리고 그 섬 자체가 제가 알기로 100가구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네, 사람이 없는 곳이었는데 이제 첫 작전 투입이다 보니까 선발대로 이제 본부 소대랑 저희 소대랑 다른 소대 이렇게 2주 전부터 가서 산 쪽을 돌아다니면서 경계 근무를 설 위치를 선점하고 초소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제 홀을 파놓는 거예요. 근무를 설 위치를. 그걸 파고 있었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산에서 약초 키시던 할아버지가 작업하고 있는 저희한테 와서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이번에 작전 투입되는 군인들이고 며칠부터 여기서 야간 경계 근무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다른 데다 옮기면 안 되나? 왜 하필 여기로 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어른들한테 부침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교를 부르면서 외할아버지 저희 되게 조용히 근무만 할 거고 근무 끝나면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땅 파고 있는 거기 뒤에 나무가 사람 목 매달고 죽은 나무야. 알아서들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작업하고 있었던 그 장소가 저희 소대가 들어갈 비트예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었어요, 진짜. 그 앉아있을 자리에 팔 이렇게 얹혀놓을 막 그런 것까지 만들고 진짜 다 준비해놓고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었었는데 그 할아버지 그 얘기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훈련소에서 귀신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상황이냐 해가지고 그때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부수대장이 있어요. 네. 부수대장한테 이거 어떡합니까? 자리 옮깁니까? 이랬더니 부수대장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야 뭘 옮기냐 이미 보고까지 다 올렸다. 이거 지금 근무 위치 좌표까지 보내가지고 보고 올렸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찜찜한 마음을 안고 거길 완성을 해놓고 이제 저희도 복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소대가 후발대로 들어오고 나서 작전이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 날이랑 두 번째 날은 완전 FM으로 근무를 썼어요. 근데 이게 근무를 써보니까 근무가 어렵진 않아요. 그냥 밤샘 근무 군인들한테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모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기랑 산모기랑 달라요. 그 산에 있으면은 진짜 그냥 완전 흡혈당하거든요. 흡혈. 진짜 그 산모기가 그 판초우이 있죠. 그 판초우이 읽고 있으면 뚫어요. 판초우이. 뚫어요, 진짜 걔네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진짜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모기를 쫓으려고 근무자들이 교대로 담배를 폈어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예. 그 근무지에서 담배를 폈어요. 그 담배 냄새에 이제 좀 모기들이 쫓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배를 피면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점점 근무가 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간부들은 핸드폰으로 홈게임하고 병사들은 조용하게 수다 떨면서 계속 담배 피고 완전 개판이었죠. 그리고 본부 간부들이 이제 순찰도 안 돌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완전 개판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무가. 그렇게 근무를 서다가 어느 날이었는데 근무를 설 때 볼일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무전으로 볼일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탈해가지고 그냥 볼일 보고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네. 이제 그 비트 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 소대에 저희가 10명이었어요. 그리고 소대장이랑 부소대장이 포함돼서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에 3인이 들어가요, 3인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트에는 소대장, 그리고 병사 2명, 두 번째 비트에는 부분대장, 병사 2명, 세 번째도 부분대장, 병사 2명, 그리고 네 번째가 부소대장, 병사 2명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제가 세 번째 비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개판인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비트에는 간부가 없어요. 3명 다 병사예요. 그러니까 완전 더 개판이죠. 그래서 막 근무를 서다가 세 번째 비트에 이제 부분대장 있죠. 저희가 있던 비트에 부분대장. 이 부분대장이 볼일을 보러 다녀온다고 비트를 나갔어요. 이제 비트를 이탈할 때는 저희가 무전으로 말을 해주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다른 비트에서도 만약에 발견했을 때 간첩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간다 이러고 무전을 남기고 가는데 부분대장이 볼일 보러 간다고 그러고 10분 후에 무전이 왔어요, 다시. 무전 내용이 땡땡소대 부분대장이라고 알리고 지금 방금 세 번째 비트 쪽으로 걸어가던 통사 누구야? 이런 식으로 무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지금 아무도 비트를 이탈한 병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무전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트랑 두 번째 비트랑 저희 비트 네 번째 비트에서 다 동시에 지금 현재 비트 밖으로 이탈한 통사 없다 이런 식으로 무전을 해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그 부분대장이 비트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분 있다간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부분대장이. 근데 부분대장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저희가 있던 비트에 다른 선임 상병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걔를 그냥 뭐 도루바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 부분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야 형님아 도루바 지금 우리 섹터에 우리 소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도르비라는 사람이 아니 당연하지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대장이 너희 내가 아까 무전 친 거 들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임상병이 들었지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 부분대장 하는 말이 야 내가 똥 싸고 있는데 요쪽에 누가 슉 지나가는 거야. 나는 누가 나처럼 똥 싸러 왔다가 돌아가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거야. 나 말고 누가 비트를 이탈한다는 무전도 못 들었을 뿐더러 얘가 가는 방향이 우리 비트 쪽인 거야. 근데 너 생각을 해봐라. 나는 그냥 우리 비트에 누가 나처럼 볼 일이 급해서 무전도 안 하고 나왔을 거라 생각을 했지. 근데 이 새끼가 총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좀 부연상을 해줄게요. 이제 일반 군인들이면 아니 총을 놓고 올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 부대가 그 사건이 있기 몇 년 전에 실제로 총기 분실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완전 난리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부대는 그 사건 이후부터 아무리 말년병장이어도 총기 보관함 있죠. 네. 거기서 총기를 꺼내잖아요. 그럼 똥을 싸러 가는데도 그 총기를 들고 가요. 그리고 남한테 자기 총을 잘 안 맡겨요. 실제로 저희 부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총이 없더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날 좀 달빛이 조금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실루엣에 총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부분대장이 하는 말이 야 아무리 내가 군기가 개 빠졌어도 나도 지금 이 부대에서 총기를 누구한테 안 맡기고 어디 안 놓고 다니는데 지금 이 비트에 내가 최고 선임자인데 나도 지금 총을 가지고 나왔는데 니들이 감히 총도 없이 비트에서 이탈을 했다? 아니 이상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잠깐 말을 거들었는데 저희 보통 총기 보관함에서 총기 나오는 순간 화장실 갈 때도 휴대하는 게 원칙이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대장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무전을 쳐본 거야. 근데 내 옆을 지나가는 그놈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무전 소리를 들으면 주위를 둘러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까 그 무전을 치고 있을 때 우리 비트 쪽으로 걸어가던 그놈이 내 시야에 그때도 보이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상병이 근데 왜 보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대장이 야 들어봐라.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우리 소대 사람이 아니면 그게 뭐겠냐. 이게 간첩이나 민간인일 거 아니에요. 맞죠. 일반적인 생각은 이게 우리 소대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간첩이나 민간인이에요. 그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간첩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전 소리를 내는 것도 되게 무서워지더래요. 이게 솔직히 귀신보다 간첩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멀리서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봤대요. 근데 그 존재가 저희 비트 위쪽에 그 나무 있죠. 그 나무의 그림자에 들어간 이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이유가 그 비트를 작업을 할 때 그 부분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병이랑 저는 있었는데 그 부분대장은 비트 작업할 때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대장은 지금 이 비트 위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 그림자 쪽으로 들어가더니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서 저 나무 말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대장이 그래 저 나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병이 아이씨 햇님아 너 부분대장한테 말했지 저 나무 사람 죽은 나무라고 딱 이러는데 근데 이 상병이 조금 거칠게 말했거든요. 사람 죽은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야 햇님아 너 부분대장한테 말했지 야 이 나무 사람 뒤진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안 좋게. 네. 그랬더니 그때 저희 비트에 있던 3명이 동시에 들어버렸어요. 하지마 이런 소리를 3명이 동시에 들었어요. 이거를 3명이 동시에 하지마 이런 소리를.
그래서 이제 거의 30초 동안 저희는 완전 얼음이 됐고 완전 멈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부문대장이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야, 방금 뭔 소리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상병이 이거 나 혼자 들은 거 아니지? 하지마, 이 소리 다 들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대답을 하죠.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마.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BT에서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 부분대장이 겁을 먹어서 그 하지마는 소리가 저희 뒤쪽에서 들렸잖아요. 그래서 겁을 먹어서 뒤돌아서 후레쉬를 켰어요. 그 나무 쪽에. 원래 야간 작전 중에 후레쉬 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후레쉬를 켰는데 그 상병이랑 그 부분대장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거든요. 저는 전방 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분대장이랑 이 상병이 그 비트 앞으로 거의 막 로켓 발사되듯이 막 튀어나가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진짜 막 비명을 지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뒤돌아봤다가 발사되듯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비트에서. 근데 얘네들이 그때 얼마나 정신이 나갔었는지를 알 수가 있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부대는 어딜 가든 자기 총을 챙겨가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근무지를 이탈을 하면서 심지어 총도 내두고 튀어나왔어요. 근데 저도 무섭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선임들 총이랑 제 총을 다 챙겨서 따라가거든요. 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아쉬운 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 3개를 들고 그 선임들을 막 쫓아가죠. 네. 그랬더니 산 아래까지 다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대장이랑 상병이 하는 말이 야, 너 봤지? 너 봤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병이 방금 나무에 매달려 있던 저 혀 쭉 내밀어준 저거 뭡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대장이 야, 저거 진짜 뭐지? 저거 뭐냐? 이러는데 이제 상병은 저희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진짜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무서웠던 게 이 두 사람 다 군생활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상병이 병장한테 막 말 까고 있고 막 병장은 원래 되게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막 벌벌 떨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30분 동안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대장이 내려온 거죠. 네. 첫 번째 밑에 있던 소대장이 내려와서 너희 지금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 이러니까 저희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뭔 개소리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비트에 가가지고 그 나무에 후레쉬를 켜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원래 야간 경기 근무를 서면은 오후 지침 줄여서 오침이라 그러는데 이제 낮에 자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낮에 자지도 못하고 그때 완전군장으로 월차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대장이랑 상병이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그 비트는. 다시는 저 비트 들어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첫 번째 비트랑 저희 비트 인원이 바뀌어요. 체인지가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비트 사람들도 저희가 한 말을 약간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트 있죠. 거기 위에 이제 나뭇가지랑 스풀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안 보이게 요원패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무조건 2명이서 이동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근무 규칙이 바뀌었어요, 룰이.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투입됐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섬에서 복귀를 하잖아요. 네. 저희 부대로. 그러면은 이제 바톤 터치를 다른 중대랑 하거든요. 근데 이제 5중대랑 저희가 바톤 터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짜리 작전이니까 한 달 근무를 서고 복귀를 했는데
저희가 복귀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종교활동 있죠. 네. 그 일요일 날마다 군대 가는 종교활동. 근데 이제 종교활동을 갔는데, 근데 이제 더블백 동기가 오중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너희 섬투입 갔다가 이제 다녀왔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제 종교활동이 끝나고 뒤쪽에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야, 섬생활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동기도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가기 전에 바로 너희 중대 아니었냐? 그래서 우리가 최초 중대였다. 우리가 거기 가서 비트랑 그런 거 다 까놓고 텐트랑 그런 거 다 쳐놓은 거다. 우리 엄청 고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가 야, 너희 섹터 어디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1섹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1소대여가지고 1섹터였다. 그랬더니 그 동기가 하는 말이 야, 너희 세 번째 비트에서 아무 일도 없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비트였고 비트 위치를 중간에 바꿨다. 그랬더니 그 동기가 왜? 이러길래 선임들이 거기서 귀신 봤다. 우리 난리도 아니었다. 그랬더니 그 동기가 혹시 그 나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 혹시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1섹터 세 번째 비트에서 근무를 서던 이등병 한 명이 귀신을 보고 거품을 물고 기절을 했대요. 작전 중에 근무 설 때.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등병이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나서 그 비트에 들어가는 근무 인원들이 거기 못 들어가겠다고 그 비트를 덮어버리고 다른 위치에다가 비트를 다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 번째 비트를 그냥 덮어버리고 다른 위치에 비트를 팠대요. 그리고 그 비트에서 근무를 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 동기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 니들도 봤어? 딱 이러더라고요. 경례편으로 한 편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 예. 갈게요, 그러면. 이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행을 가고 싶다기보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비행기를 타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원래 군대 가기 전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소형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이륙하는 느낌은 알아요. 근데 착륙하는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뛰어내리니까. 그래서 너무 착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역하면 비행기를 무조건 타야겠다.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외할머니한테 비행기 타러 가자. 해외든 제주도든 어디든 가자. 이렇게 쫄랐어요. 네. 아까 첫 번째 사연 네.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제가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저한테는 거의 엄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한테 여행 가자 이랬더니 외할머니가 혼자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 기일이시니까 10월 23일이었는데 10월 23일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엄마한테 엄마 나 한국 들어왔어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당장 여수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랬더니 지금 외할머니 많이 아프시니까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가지고 여수 가는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여수를 갔는데 병원에서 저희 외할머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아프셨던 사실을 몰랐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사실 제가 군생활하는 내내 아프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군생활을 할 때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한테 갔더니 외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고 이제 됐다 이러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엄청 울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이모랑 저희 어머니랑 이모부랑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외할머니가 네 기다렸다. 너 기다린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저는 이제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3일 내내 잠을 못 잔 거죠, 제대로. 네. 장례를 치르고
이제 운고를 하잖아요. 관을 드는데 그 기독교식 장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4명 이렇게 관을 드는데 관 양쪽 끝이랑 그 중간에 2명이 더 들잖아요. 근데 그 2분이 교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운고를 하는데 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장정 6명이 그 관을 들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맞네. 그 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막내 이모가 갑자기 저한테 야, 외할머니 꼬장 부린다. 저 사람이랑 너 자리 바꿔서 저 네가 들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딱 번쩍 들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기독교 사람들도 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모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외할머니가 꼬장 부린 거다. 왜냐면은 저희 외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네. 딸만 넷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둘째고 큰 이모는 되게 결혼을 늦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결혼을 되게 일찍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손자였던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제 저를 데려다 키우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건데 그렇게 운고가 끝나고 화장이 끝난 다음에 제가 살던 집이 기와집이었거든요. 고향집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3일장을 치르고 온 거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바로 잠에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아가 일어나. 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랑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마루터 있잖아요. 그 마당을 바라보는 마루터에 앉아서 이제 둘이 막 고향에서 지냈었던 얘기, 이런 얘기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도 유럽은 잘 갔다 왔냐, 군생활 고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꿈속에서 근데 햇님아 이제 할머니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잠시만요. 아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어디 가? 이랬더니 할머니가 가셔야 된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근데 햇님아 할머니 너 앞에서 담배 한 대만 피고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할머니 이러고 나서 담배를 드렸어요. 네. 그래 할머니 이러고 나서 담배를 드렸는데 꿈속에서 할머니가 담배를 다 태우시고 나서 이제 할머니 갈게 이러고서 이제 제 문을 나가시던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잠에서 깼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마당이 보이는 마루터로 저도 나가봤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 게 제가 거의 몇 년 만에 고향집에 온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장례가 끝나고 이 집에서 담배를 태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마루터에 외할머니가 앉아있었던 자리에 제가 피는 담배에 불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전 방금 일어나는데 근데 그 마루터에 제가 피는 담배에 불이 붙여져 있었어요. 이 기와집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는데 제 담배가 불이 붙여져 있었던 거죠. 이게 할머님이 정말로 아끼셨던 손자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족들 전체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네. 생전에 아끼셨던 그런 손자분들한테 잠깐 들렸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번외편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또 울컥하시잖아요. 그때 또 생각이 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네, 그럼요. 저희 방송은 아유. 울다가 웃다가 무섭다가 막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게 또 진짜고요. 햇님, 그래도 이야기 너무 또 재밌게, 무섭게, 소름 끼치게, 또 슬프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정말 좋으신 분인 게 느껴지네요. 말투나 목소리에서도. 오늘 햇님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이분은 말 그대로 단편의 제왕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의 제왕 햇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